2025년 봄, 경기도 수원에 사는 62세 전직 교사 김 씨는 노후 자금 2천만 원을 코스닥 소형주에 투자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회사가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진출한다는 공시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공시가 나온 날, 주가는 하루 만에 30% 올랐습니다. 다음 날도 올랐습니다. 그 다음 날도 올랐습니다. 두 달 만에 주가는 3배가 됐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종목을 골랐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열흘 뒤 주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친환경 에너지 사업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대주주는 주가가 오른 사이 주식을 모두 팔고 사라졌습니다. 김 씨의 2천만 원 중 남은 건 180만 원이었습니다. 35년을 가르치며 모은 돈이 열흘 만에 90% 사라진 겁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주식시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이런 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기업 27곳, 관련자 200여 명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드러난 탈루 금액만 6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적발된 기업 중 5곳은 이미 주식시장에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회사 주주들은 아직도 원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왜 이 함정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들이 숨겨온 진짜 수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공개합니다.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노후 자금과 직결된 내용입니다. 주변에 주식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 씨가 그 공시를 처음 본 건 스마트폰 증권 앱 알림이었습니다. 오전 9시 장이 열리자마자 화면에 떴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신사업 진출 결정. 10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10글자가 주가를 움직였습니다. 개장 30분 만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김 씨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유튜브에 관련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종목 카페에 글이 쏟아졌습니다. 포털 뉴스에도 기사가 실렸습니다. 모두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 회사 이제 뜬다고. 그렇게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주가가 3배가 됐을 때 김 씨는 팔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오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시 정정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가는 그날 하한가를 쳤습니다. 다음 날도 하한가였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거래 자체가 멈췄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환경 에너지 사업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계약서도 사업 계획서도 파트너사도 없었습니다. 공시는 대주주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 만들어낸 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대주주는 주가가 오른 2달 사이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수십억 원을 챙기고 사라진 겁니다. 김 씨처럼 공시를 믿고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만 남았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누가 막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공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업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사업 계획이 생기면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대형 계약을 맺었다. 이런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이 바로 공시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공시를 사전에 검증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거래소는 공시가 접수되면 형식만 확인하고 그대로 공개합니다. 사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계약 상대방이 진짜인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도 공시가 나간 뒤에야 살펴봅니다. 이상한 낌새가 있어야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공시는 기업이 스스로 작성하고 스스로 올립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무도 미리 확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시험 답안을 학생이 직접 채점해서 제출하는데 선생님은 나중에 뽑기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은 정직하게 냅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 허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시 한 줄이 주가를 움직이는 속도는 수십 초입니다. 그 공시가 가짜라는 게 밝혀지는 데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이 시간 차이가 바로 함정입니다. 그리고 그 함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허위 공시가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대주주 혹은 주가 조작 세력이 먼저 해당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티나지 않게 삽니다. 2단계에서 주가는 거의 안 움직입니다. 2단계입니다. 공시가 올라옵니다. 내용은 거창합니다. AI 신사업 투자, 글로벌 기업과 대형 계약 체결, 친환경 에너지 사업 진출, 이런 내용들입니다. 공시가 올라가는 순간 자동 알림이 발송됩니다. 수십만 명의 개인 투자자 스마트폰에 동시에 뜹니다. 3단계입니다. 유튜브와 종목 카페가 움직입니다. 이 회사 뜬다.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글이 쏟아집니다. 언론도 기사를 냅니다. 주가는 상한가를 향해 치솟습니다. 4단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듭니다. 주가는 며칠 연속 오릅니다. 거래량이 폭발합니다. 세력은 이 타이밍에 주식을 팝니다. 조용히, 천천히, 티나지 않게 팝니다. 5단계입니다. 세력이 다 팔고 나면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공시 내용이 허위였다는 정정 공고가 올라오거나 그냥 아무 말 없이 주가가 빠집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남습니다. 손실을 떠안은 채로 이 패턴이 이번 국세청 조사에서 적발된 기업들에서 동일하게 반복됐습니다. 회사 이름만 달랐을 뿐 구조는 판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교묘하고 더 오래된 방식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두 번째 수법은 더 교묘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도록 설계됐습니다. 매출 수천억 원대 자동차 부품업체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 사주는 2022년 비상장 자회사 주식 7만 주를 저가로 자녀 지인에게 넘겼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방법이 문제입니다. 회사 임직원들이 장외 플랫폼에서 먼저 주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싸게 팔았습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세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주가가 낮아지면 자녀 쪽에서 그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주가가 낮아집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국세청은 이걸 어떻게 잡아냈을까요? 장외거래, 상대방을 추적했습니다. 타는 사람이 사주 자녀의 지인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연결고리가 너무 뚜렷했습니다. 이런 수법은 주가를 올리는 게 아니라 주가를 내리는 방식으로 개인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방향만 다를 뿐 원리는 같습니다. 시장을 조작하고 세금을 빼돌리는 것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 이 수법에서 핵심은 대주주의 움직임입니다. 대주주가 주식을 사거나 팔 때 그 방향과 타이밍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공시 이전이라면 더욱 수상한 겁니다. 대주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그건 개인 투자자에게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수법보다 더 근본적으로 회사 자체를 통째로 노리는 세력이 따로 있습니다. 세 번째 수법은 앞에 두 가지보다 훨씬 더 잔인합니다. 이른바 기업 사냥꾼입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경영이 어려운 코스닥 소형 상장사를 찾습니다. 적자가 누적돼 있고 주가도 낮고 대주주가 자금난에 처해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를 싸게 인수합니다. 그런데 인수 목적이 회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껍데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상장사라는 지위가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신사업 공시를 내면 주가가 오릅니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회사 안에 있는 알짜 자산을 빼냅니다. 부동산, 현금, 지적재산권을 유령법인으로 이전합니다. 회사 안은 텅텅 비어갑니다. 남은 건 빈 껍데기 상장사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껍데기를 들고 있습니다. 주가는 무너지고 회사는 결국 상장 폐지됩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 사냥꾼 한 명이 8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국세청은 이중 7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런데 추징을 당해도 그가 챙긴 현금은 이미 사라진 뒤입니다. 피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걸린 곳이 27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7곳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걸리지 않은 곳은 몇 곳일까요? 지금 이 순간 비슷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회사가 한국 주식시장 어딘가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회사 주주가 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숫자를 직접 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이번에 조사한 기업은 27곳입니다. 코스피 상장사 4곳, 코스닥 상장사 20곳, 비상장사 3곳입니다. 관련자는 200여 명입니다. 이들이 숨긴 돈, 즉 탈루 금액은
6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실제로 추징한 세액은 2,576억 원입니다. 2,576억 원. 여러분, 2,576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이 단순한 탈세 금액이 아닙니다.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올려 팔았다면 그 차익은 주가가 오른 뒤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입니다. 자산을 빼돌렸다면 그 손실은 주주들이 부담합니다. 세금을 덜 냈다면 그 구멍은 결국 국민 전체가 메웁니다. 이게 바로 허위 공시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닌 이유입니다. 이건 국가 경제 시스템을 갉아먹는 행위이고 그 피해는 직간접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특히 퇴직금과 노후자금을 주식에 넣어둔 50대, 60대 투자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27개 기업 중 5곳은 이미 주식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상장 폐지입니다. 그 회사 주주들에게는 추징이고 뭐고 없습니다. 돌아올 돈이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상장 폐지된 회사 주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승소해도 문제입니다. 이미 자산이 빠져나간 빈 껍데기 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도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가봤더니 사무실 집기 몇 개뿐이었다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 중 사안이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검찰 고소도 가능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가는 이미 바닥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런 허위 공시 피해는 젊은 투자자보다 50대 이상 시니어 투자자에게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젊은 사람은 다시 벌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60세의 퇴직금 2천만 원을 잃으면 다시 그 돈을 모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이번 조사 피해자 상당수가 이 연령대입니다. 공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업이 공식 발표를 했으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뢰를 악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까요? 단속이 없어서? 법이 없어서?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허위 공시 피해는 운이 나빠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반드시 당하는 구조적 함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시는 기업이 스스로 올립니다. 검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시 내용이 퍼지는 속도는 수십 초입니다. 유튜브와 카페와 뉴스가 동시에 증폭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그게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 수개월 사이에 세력은 이미 다 팔고 떠난 뒤입니다. 이 시간 차이가 함정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함정이 가장 잘 통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시를 믿는 사람입니다. 기업 발표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 세대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27개 기업 중 5곳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 주주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원금을 돌려받을 방법도 없고 하소연할 창구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세청이 6천억 원 탈루를 잡아내고 2,576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2,576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피해 주주들에게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세금으로 국고에 들어갑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위공시 구조의 진짜 잔인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나 한 사람의 피해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훨씬 더 큰 파장이 있습니다. 허위공시 피해는 개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허위공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믿을 수 없는 시장에 누가 돈을 넣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떠납니다. 그러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움직입니다. 이 나라 주식시장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서면 자금을 뺍니다. 실제로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비슷한 수준의 기업 가치를 가진 다른 나라보다 낮게 평가받아 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이것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릅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불공정 거래 관행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내 대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낮아집니다. 상장사 전체의 가치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대규모로 보유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연결됩니다. 여러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50대, 60대의 노후를 책임지는 자산입니다. 그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건 여러분이 받을 연금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허위 공시를 친 기업 27곳의 문제가 여러분 통장에 찍히는 연금 금액까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가까운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57세 자영업자 박 씨 이야기입니다. 20년간 운영하던 가게를 2024년 말 폐업했습니다. 손에 남은 건 3천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돈이었지만 박 씨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주식 얘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AI 사업에 진출한 코스닥 소형주가 뜨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시도 봤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카페에는 목표가가 현재가의 3배라는 글이 가득했습니다. 박 씨는 3천만 원을 전부 넣었습니다. 석 달 뒤 주가는 90% 빠졌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서류상 회사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수사 중 사안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 씨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57세. 이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피해 패턴 그대로입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시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시가 나온 날 바로 투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공시가 발표되면 주가가 움직이고 유튜브와 카페가 들끓습니다. 그 흥분 속에서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흘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공시 내용을 직접 읽어보십시오. 좋은 공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 이름, 계약 금액, 실행 일정, 이 3가지가 빠진 공시는 의심하십시오. 특히 상대방 회사 이름이 들어있다면 그 회사를 직접 검색해 보십시오.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사업 실적이 있는 회사인지 확인하는데 5분이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시 이후 대주주 지분 변동을 확인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호재 공시가 나온 뒤 대주주가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면 그건 이미 이상한 겁니다. 진짜 호재라면 대주주는 팔지 않습니다. 더 오를 테니까요. 대주주 지분 변동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dart.fss.or.kr입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접속 가능합니다. 공시 이름 옆에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 주식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공시 이후 매도 내역이 보이면 즉시 경계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노후자금은 절대 한 종목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퇴직금, 노후자금, 연금 외에 여유자금이 있더라도 아닌 소형 코스닥 종목에 전액을 투입하는 건 구조적으로 위험합니다. 허위 공시가 아니더라도 소형주는 변동성이 큽니다. 분산이 기본입니다.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한 종목에 넣는 순간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잃어도 생활이 되는 금액만 주식에 투자하십시오. 노후를 책임지는 자금은 안전한 방식으로 운용하셔야 합니다. 이 3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 3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시를 믿었고 확인하지 않았고 전부 넣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수천 명의 피해자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으로 시장을 교란한 기업 27곳, 관련자 20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탈루 금액은 6천억 원이 넘고 추징세액은 2,576억 원이었습니다. 이미 상장 폐지된 기업이 5곳입니다. 그 회사 주주들은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의 탈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허위 공시는 운이 나빠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반드시 당하는 구조입니다. 공시가 나온 날 바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대주주 지분 변동을 확인하십시오. 노후 자금은 절대 단일 종목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잡아낸다고 해서 여러분의 손실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피해를 당하기 전에 스스로 막아야 합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식이 있습니까? 그 회사의 최근 공시를 직접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주주가 최근 주식을 팔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는 5분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킵니다.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공시를 직접 확인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